안녕하셨어요. 드론드론 이골재 민속이야기. 또다시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제가 그렇게 이 썬을 통해서 그 공주에서 자랑했던 김태산 어르신의 선생님의 장남이십니다. 인사 좀 하시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때요? 이런 방송하는 쪽은 알고는 계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다음에 한번 제가 모시고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공주에 이렇게 듬직하시게 공주 농악에 대한 그 뿌리로서의 중요한 분이 계시다는 걸 좀 소개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이만큼 하시죠. 감사합니다. 바깥에 눈이 엄청 오네요. 앞에 김태산 어르신 그 아드님은 저희 사무실에 가끔 이렇게 오세요. 오늘 요걸 해갖고 오셨어요. 저하고 봉준홍학에 지금 판장 노릇을 하고 있는 정철기 선생하고 셋이 찍은 사진을 이제 이렇게 갖다 요 사무실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해갖고 오셔서 잠시 차를 마시고 한담을 하느냐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농기꼬사 이야기로 가야죠. 드론드론 이골재 민속 이야기로 가야죠. 근데 요즘 제가 유튜브에 푹 빠졌습니다. 그 먼저 시간에 제가 윷놀이가 50종, 40종 넘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으로 저희가 마침 준비한 게 있어서 3개를 올렸어요. 보리풍년 윷놀이가 어떤 건지. 그리고 공주의 동요를요. 제가 체록해서 갖고 있는 음원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예요. 100%. 그래서 그 음원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애기들하고 동요를 꾸민 것도 올렸고, 공주의 이제 향토 미녀 중에서 괜찮은 거 한 50여 곡도 유튜브에 올렸죠. 그 과정에서 제가 유튜브를 자꾸 들락거리게 돼요. 저는 아직도 유튜브 못 올려요. 올릴 줄도 모르고. 우리 임장묵 선생하고 최병수 선생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것들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 들여다니다가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있어 머리를 풀고 싶을 때 황당한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중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 그리고 세계 각국의 역사를 이렇게 들어다니며 봤어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이게 역시 바보 상자예요. 시간을 투자해도 실제 내가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까지는 못 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잘 아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여기 오신 분이 이런 표현을 써서 긍정을 했어요. 유튜브 보고는 글을 못 쓰지 않느냐, 책을 못 쓰는 거 아니냐. 저하고 비슷한 류의 사람인가 보죠. 근데 저는 반대로도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니, 쓸 수도 있겠다. 유튜브로 바라본 세계사. 나는 이런 느낌이었다. 이런 걸 배웠고, 이런 것은 신기했고, 이런 건 실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든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유튜브를 볼 때 공부해야 될 거예요. 기록해가며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라는 형태는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고사 얘기로 가서 고사 떡 얘기 좀 해볼까요? 떡 없는 고사. 상상이 되세요? 이거 안 꼽는 찐빵 이렇게 가도 되는 정도 아닌가요? 떡 없는 고사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고사가 이제 마을 고사와 이제 일반적인 고사들이 있는데, 일반 고사에서는 경제적으로 떡을 할 만한 집은 다 해요. 다 하는데, 돈 없으면 못 하죠, 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떡을 어떻게 해야? 그건 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 고사에서 떡을 쓰지 않는 것은 기우제들에서는 일부를 안 씁니다. 얘네들이 할 때는 푸실의 형태만 있고 떡을 넣지 않고 나물만 넣고 하는 고사들이 제법 있어요. 그 외에는 다 하죠. 근데 고사에
떡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지금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사떡은 반드시 쌀로 합니다. 쌀. 쌀밥을 1년에 몇 번 못 먹고요. 나물밥에 아주 거친 음식을 먹던 분들에게 쌀떡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건요, 먹고 싶은 음식이에요. 지금이야 뭐 동네에서 시루로 떡 해놓는다고 해서 옛날처럼 줄을 서진 않겠죠. 누가 그 춘대 나와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거는요,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라도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 시루떡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요? 가정에서 하는 것 3가지입니다. 이게 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형태인데, 가정에서 하는 고사떡은 서대, 서읍이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닷대, 한말. 뭐 보통 닷대 하죠. 정월 대보름 때 집안에서 또 가을 추수해놓고 시루꾼형을 막을 때 모든 고사에서 보통 가정고사에서 많이 하는 건 닷대고요. 더 많이 하는 집, 부잣집에서는 이제 뭐 소작인들이나 뭐 마우스들이나 이렇게 나눠질 집이 많은 집들이 한말합니다. 그 양으로 볼 때는 3가지 정도 되고요. 마을고사는 한말 이하는 안 해요. 마을고사는 한말, 뭐 여러 사람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동네는 저말. 근데 2말 하는 동네는요, 아주 적습니다. 그것도 일삼이에요. 그것도 이제 의미 같고요. 하긴 해요. 그 시루떡의 종류. 근데 그러니까 시루떡이라고 하는 시루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루를 안 쓰는 떡들이 있죠. 절편이라든지 인절미라든지. 이상하게요, 고사에서 인절미, 절편을 쓰는 데는 진짜 적게 나옵니다. 시루떡이에요. 그래서 시루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떡의 종류는 2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시루떡의 종류는 백설기. 그리고 또 하나는 팥고물을 한 시루떡. 2가지입니다. 그 2가지인데 의미가 달라요. 의미는 뭐냐면, 백설기를 하는 동네는요, 깨끗한 것. 깨끗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가느냐면, 우리는 복을 빌 때도 욕심껏 많이 비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수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내세우는 거죠. 물론 마을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받은 느낌은 그랬어요. 또 하나, 그럼 팥고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정 막는 거예요. 팥이 빨갛죠? 빨간 팥을 씁니다. 곡식에서 빨간 빛이 제대로 나는, 물론 자줏빛, 진한 자줏빛이지만 빨간색으로 말해줄 수 있는 곡식이 거의 없어요. 근데 팥이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하면은 피를 상징해서 잡기잡신이 오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팥고물을 쓰는 거죠. 떡을 만드는 집은 한 가지 유형입니다. 모두 유사히 집에서 합니다. 사용, 진설할 때 시루채 쓰고요. 그 마을고사에서 떡을 잘라서 상에다 놓는 것, 그것도 아주 적습니다. 없진 않은데요, 뭐 한 5% 이내 이렇게 나오는 정도입니다. 모든 고사를 통틀어서요.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시루채 쓰는데, 이 시루채 쓸 때 고사상에 올라가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주 지역에서는요, 마을 고사에서 돼지머리를 거의 안 썼습니다. 돼지머리를 안 쓰고, 먼저 시간에 제가 그 산신제때 말씀드렸듯이 산신제 일부가 아주 적지만 소머리를 쓰죠. 소머리를 쓰는 동네 외에는 시루가 항상 고사상의 중심입니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 사용한 것이 떡이죠. 근데 뭐 떡하면 지금 60대 이상 농촌에서 마을고사를 보며 자라신 분들, 남녀 없이요. 남녀 없이. 그건 떡 얻어 먹는 건 여자분들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남녀 없이 가장 고사떡 하면은 밤에 나가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그 한 뭉탱이 얻어 먹는 거,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농기고사 이야기로 갈까요? 이번 시간 농기고사. 농기고사는요, 이름이 하나뿐입니다.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농신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농기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 현장에서는 농기고사 외로 그렇게 뭐 이렇게 다른 이름을 쓰는 걸 못 봤어요. 농기고사를 부분으로 나누면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두레 농기고사입니다. 두레파는 농기가 뭐 누차 말씀드렸죠. 두레 이야기할 때도 했고 농기 이야기할 때도 했고, 농기는 그 마을의 농사를 지켜주는 농신신이에요. 농신입니다. 그래서 이 농기고사는 두레를 설 때는 반드시 농기고사를 합니다. 한 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게 하는 동네는요 3번을 해요. 언제? 농기 세우는 날 처음 두레바탕에 농기 갖다 모셔놓는 날, 그 다음에 여름 뜰에 먹는 날, 그리고요 농기 내리는 날. 이제 2번 하는 동네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동네냐면 여름 뜰에 먹는 날 농기를 내리는 동네들은 2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적게 하는 데는 2번 내지 3번이고요. 보통은 어떤 쪽이냐면 이제 2번 정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름 뜰에 먹는 날은요 농기를 모시고 두레 먹는 데로 이동하는데, 두레 행차가 그렇게 아름다운 두레 민속이라고 그랬죠. 그때에 농기가 출발하기 전에 한번 모시고 그 다음에 두레 바탕에 가서 모시고, 그러고 나서 농기를 내리는 날 하고. 그러니까 농기고사는 5번, 4번 내지 5번이 보통이에요. 1년에. 많이 하는 동네는 몇 번 할까요? 이건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이렇게 4번, 5번 이렇게 말을 못해요. 한물두레는 아침마다, 예를 들면 이런 두레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침마다 농원에 가기 전에 농기바탕에 가서 술 한잔 올리고 무조건 나가는 동네들이 있어요. 눈 매는 날은 모두요. 그러니까 한물두레는 7일 한다면 7번을 하고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두물두레는요, 이거는요, 많으면 30번 갈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두물두레가 보름에서 30번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세물두레, 네물두레에서 아침마다 가서 했다는 동네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여름두레 두레 세울 때하고만 하죠. 그러니까 농기고사는 많이 하는 곳과 적게 하는 종류로 나누어 볼 때 3가지 정도가 보이고요. 그 농기고사에서도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잔복배입니다. 한 잔술에 2번 이상의 절. 2번이 아니에요. 딱 2번은 언제나. 어떤 동네는 고사니까 3번 절하는 동네도 있고요. 어떤 동네는 2번 하기도 하고 하는데 2번이 많지만 3번 하는 동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잔복배, 한 잔술에, 농기한테는 절을 많이 하니까 진설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해봤자 뭐 아주 간단하게 한 잔술에 안주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명태 하나 넣는 정도, 뭐 이렇게는 가도 뭐 거기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동네. 물론 300실과 놓고 여름들에 먹는 날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동네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단잔복배로 갑니다. 이게 두레 농기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마을의 고사를 이제 거리제를 지낸다든지 할 때에 부수적으로 올리는, 산신제에서도 그렇고요, 장승제에서도 그렇고요, 본고사 지내고 농기에게 술 한잔 올리는, 그것이 마을고사 있는 동네들이 안 하는 동네가 거의 없을 만큼, 아주 적게만 안 했을 만큼 모두 하는 일입니다. 거리제 지내고 이동해서 농기한테 잔 한 잔 부어올리고 하죠. 그 마을의 부수적인 농기고사는 뭐 샘고사가 됐든 거리제가 됐든 산신제가 됐든 장승제가 됐든 뭐 고목대신제가 됐든 거의 다 하는데, 여기서도 단잔복배가 많고요. 한 90%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도 간단히 놓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한 90%가 뭐를 하느냐면 농기 밑에서 소지를 올립니다. 소지 종류는 뭐 4가지 5가지 또 그것도 나눠진다고 그랬죠. 마을을 위한 대동소지가 있고, 그리고 호주 전체 호주에 권명소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권명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몸 아픈 사람들이나 외지 나가 있는 사람들 소지가, 개인 소지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다 농기 앞에서 올려요.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 고사에 부수적으로 올리는 고사들은 대부분 그곳에서 소지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을 고사로 농기 고사를 올리는 곳입니다. 공주시에서 제가 조사를 한 건 4마을 정도예요. 이건 적습니다, 좀. 그것도 농기고사 지낸다고 하면 전부 쫓아가서, 뭐 산신제는 있다고 해도 제가 조사를 안 한 데들이 있는데, 농기고사는 있다고 하면 다 쫓아다녔는데,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마을에서 농기로 고사를 올린 동네를 한 것이 4군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중에 2군데가 세종시에 편입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주에서는 농기고사를 마을고사로 올리는 동네는 없고요. 세종시로 올린 송정리 갬실 마을고사는 지금도 올려집니다. 근데 이 마을고사는요, 모두 정월 대보름에 올리고요. 그리고 그 유교식에다가 마을 신앙식, 그런데 하나만 두레가 포함됩니다. 뭐가요? 눈 매는 소리. 두레 눈 매는 소리가. 그건 제가 그 마을에 대한 걸 소개할 때, 특별한 고사를, 농기고사를 소개할 때 말씀을 조금 후에 드릴게요. 그래서 고사장을 마련하는 것은 대부분 뭐 간단하죠. 농기 갖다 세우는 겁니다. 농기 갖다 세우고 금줄 매고, 그리고 황토 파다 놔서 여기가 농기 고사 지낼 때니까 부정한 사람들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쪽에 있어서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월 초사흘이고요. 초일의 날에 그 앞에 치아를 치는 동네들은 치아를 치고 소지를 합니다. 치아를 모두 쳤던 건 아닙니다. 근데 밤에 올리서 그런지 안 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건립은요, 4개 마을인데도 열이튿날 하는 데가 2, 초일의 날 시작하는 데가 하나, 초열을 날 하는 데가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을 범위에 따라서 큰 동네는 초일에부터 놀기 시작하고, 작은 동네는 열이틀부터 해서 하루 전에, 정월 대보름에 한다고 하면 전날 건립은 끝냅니다. 상의치상이나 금기사항이 모든 고사 중에서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가장 적게 하는 것이 농기고사의 특징이에요. 그냥 편합니다. 부정도요, 유사하고 재관들 외에는 크게 안 따져요. 동네 사람도 들락날락 하는 것도 그렇게 막지 않아요. 농기는 편해요. 신에 대해서도 편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농기고사와 축원 관계는 그 축원을, 짧은 축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뚜루새 하듯이 농기 앞에서 짧게 농기의 것을 칭송한다든지 농신을 이렇게 위하는 소리를 하는 건 없고요. 4개 마을 조사한 중에 2개 마을은 뭐를 하느냐면 마을 고사 축원을 해요. 풍량고사 축원은. 물론 둘 다 지금은 없어졌고요. 다행히 그 노랫말은 제가 체력을 해놨습니다. 농학교. 그럼 농기고사를 지낼 때 두레가 농학을 치니까요, 다른 고사보다는 농학이 흥경판이 많을 것이다. 아닙니다. 농학에선 역시 두레풍장하고 연결되어서도 상모는 역시 돌리지 않고요. 고사 전에는요, 조용한 풍장칩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마을 고사를,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거리제를 지내고 농기고사를 오는데, 거리제를 지내고 농기고사를 지내러 재관들이 올 때에 풍장제비들이 앞장을 서요. 그런데 춤추지 못하고 아주 조용하게 늦을마치라고 조용한 풍장을 칩니다. 그래 가서 한 바퀴 2바퀴 돌고 빠져나오는데
이제 상차려주고 조사 다 되면 빠져나오는데 그때까지도 가락이 미치지 못해요. 그냥 조용하게 치고 돌고요. 고사 후에 소지 울려진다 그러고 나면 그때는 이제 아주 요란하게 쳐도 되는 거죠. 푸시레는 안 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뭐 나물이니 뭐니 갖다가 이제 푸시레를 하는 건데 농기고사에는 그런 걸 안 넣으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네 마을 모두 푸시레는 하지 않았어요. 농기고사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그냥 한 가지를 말하라면 아주 편한 고사, 마음으로 그렇게 조심 안 해도 되는 고사. 우리 고사 문화가 의외로 금기사항들이 엄청 많은 건데 그런 쪽에서는 가장 편한 고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농기고사는 두레가 하던 농기고사가 있고 마을의 본 고사에 부수적으로 올리는 고사가 있고 마을 고사로 올리는 고사가 있었다. 그런데 마을 고사로 올리는 고사는 적었고 그리고 그 마을 고사로 올리는 동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편안하게 한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쪽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주에서 제가 주사를 했던 특이한 마을 고사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장군면이 돼 있는데요. 그전에는 의당면 송악리 2구죠. 은적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농유업의 농기가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좋다는 건 오래되었는데 보관 상태도 좋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정월 대보름에 그 은적골 농기고사를 지냈어요. 그 동네는 농기고사가 주고사고 이제 거리에 의해서 푸시레 정도 하는 거리제도 있었고요. 그렇게 두 개를 지내던 동네인데 농기 세우는 것은 역시 정월 초사한 날 세웠고요. 그리고 일단 금줄 매고 거긴 차이를 쳤거든요. 앞에 치는 것은 초일의 날 했고요. 그 다음에 건립은 열이튿날부터 시작해서 집을 돕니다. 이 동네가 한 40호, 많을 때가 40호, 50호가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랬고요. 정월 대보름 날 지내죠. 그러니까 여기도 가서 물으면 그거죠. 정월 열나은 날 지낸다고 하죠. 열나은 날 밤 11시에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름날 자시에 지내는 형태였었습니다. 유교식으로 했어요. 뭐 강신예, 초헌, 동축, 아헌, 종헌, 후예. 여기 끝나고 나서 둘의 풍장패들 중에 둘의 논 매는 소리를 했어요. 길게는 안 했고요. 그 대신 한 4, 5분 정도 둘의 논 매는 소리를 하고 이제 그거 끝나면 소지를 올렸어요. 거기도 이제 4가지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지, 건명, 곤명, 그리고 외지 나가 있는 사람들 소지까지, 개인 아픈 사람들 개인 소지까지 해서 4가지를 올렸고 음복을 하고 나야 복덕을 나눠줘요. 고사를 지내는 과정은 어디까지가 아주 경건하게 하느냐면 논 매는 소리, 두레 소리 잠깐 하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경건하게 해요. 입에다 한지 물고 움직이셨고 이렇게 조용하게 했어요. 그런데 논 매는 소리가 이제 좀 논다고 하는 어떤 신호처럼 했고요. 소지 울리는 소리는 노래처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시켜서 그 동네는 소지를 꼭 정해진 사람이 울리는 형태로 갔었고요. 그거부터는 아주 흥겹게 했는데 여기는 1970년대에 그 미신타파까지는 이겨냈는데 80년대에서 90년대를 못 넘어가고 사라져서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하던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데는 송정리입니다. 송정리 개미실 그러는데 그 송정리가 의당면이었다가 이제 세종시에 편입됐는데 뭐 모든 절차는 은적골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논 매는 소리는 하지 않고요. 마을 고사 덕담을 풍장고사를 지냈어요. 뭐 그 중에 지금 한 분이 저하고 같이 80 넘으셨는데도 이제 저희 집터다지기나 눈두렁 밭두렁 같이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드론드론 이걸째 이민속 이야기. 글쎄요.
오늘 김주영 씨가 와갖고 하도 기분이 좋아갖고 제가 수다 떨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번 꼭 모셔서 하고 싶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뭐 박성환 선생이나 중고제의 정철기 선생이나 이런 좌담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50회 넘어가기 전에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마이크나 시설을 좀 보강을 해야 돼서 못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마당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